안녕하세요. 오늘 비디오에서는 미국 부동산 중에 잘 안 팔리는 집,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팔 수 있는지, 특히나 집을 예전에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못 파셔가지고 지금 그냥 살고 계시면서 왜 내 집은 잘 안 팔렸는지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18년 동안 여기서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부동산을 팔면서 안 팔리는 집들을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오면서 어떨 때는 집주인들과 상의해서 집을 팔아두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.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션유입니다.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. 그때는 참 마켓도 정말 안 좋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, 그러니까 부정적인 주택 요소 세부 사항을 가부 안 하고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. 두 번째는 리스팅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. 세 번째는 잘못된 매물 정보나 온라인 데이터를 잘못해서 마케팅이 잘못된 경우. 네 번째 경우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걸 조정을 안 하는 경우. 다섯 번째는 제일 처음에 가격을 잘못 정하는 경우.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고용한 에이전트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마케팅 그런 실력이 부족한 경우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부정적인 주택 요소가 어떤 건지, 그게 왜냐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죠. 근데 그거를 포함 안 하고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번잡한 도로 옆에 있는 집. 특히나 고속도로 옆에 있는 집은 정말 팔기 힘듭니다.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포틀랜드 오레곤에서는 거의 한 15% 가격을 잃는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매를 그렇게 하셨다면 뭐 가격을 잘 주고 싸게 사셨으면 괜찮은데 바쁜 조용한 길에 있는 집 가격대로 주고 고속도로 옆에 집 사셨으면 나중에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압 전선. 고압 전선이라면 이렇게 타워처럼 돼가지고 높은데 아주 상당히 고압 타워도 이렇게 줄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. 여기 보면은 락크릭 같은 데 가보면 그게 거의 한 80m 이렇게 상공에 떠 있는 그런 고압 전선들. 그게 만약에 집 뒤에 있으면 정말 팔기 힘이 들어요.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지로는 손해보는 걸 말씀드리기 힘이 들지만 요즘 뭐 건강상 뭐 이런 이야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자주 보는 건 이제 세 번째로 자주 보는 건 정문 앞에 계단이 많은 집들 있죠. 특히나 이쪽 동네 베더니 쪽에 이제 베니스타 하이츠 같은 저쪽에는 이 길 자체가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앞에 계단을 한 15개에서 한 20개 계단을 넣어야 집이 되는 동네가 있잖아요. 그런 데다 집을 지어 놓게 되면 그 식료품 들고 올라갈 때 계단에 최소한 10개, 15개씩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나 겨울에 비 오고 눈 와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, 또 뭐 차고 안에 차를 댔다고 해도 또 10계단, 15계단 또 올라갔던 건 똑같죠. 그죠? 좀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.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내부 구조. 집안의 구조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어떻게 고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값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거는 제가 이거 지금 부정적인 것만 계속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, 여기에 관한 어떤 고칠 수 있는 부분, 쉽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격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떨 때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은 집 주인과 이제 에이전트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 지역에 있는, 바쁜 상업 근처에 있는, 예를 들어서 집 마당이 이렇게 큰 그로서리 스토어 뒤에 있거나, 아니면 자동차 판매 그런 상업 지역 그 옆에 있거나, 그러면 이게 주택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져요. 왜냐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 안 좋잖아요.
물론 뭐 이렇게 뉴욕시티나 LA 큰 도시는 또 모르겠지만 포틀랜드 지역에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업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이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계단 있는 것처럼 경사진 마당이나 앞에 있는 도로는 좀 많이 팔기 힘들 수 있어요. 특히나 여기 포레스트 하이츠 같은 경우에 산 쪽에 가면 길이 상당히 경사가 지는 데가 많습니다. 이렇게 각도로 하면 30도, 35도 된 이런 상당히 급한, 그러니까 웬만한 이륜차로 못 올라갈 만한 그런 동네도 있어요. 네, 4륜차를 꼭 갖고 계셔야 약간 비 오고 그런 날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. 그런 동네는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을 팔 때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뒷마당에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이 다른 동네 집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뒷마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많이 쏠리는 그런 마당은 별로 안 좋아요. 그게 한두 개 집 정도는 괜찮은데 뒤쪽 집에 또 두세 개 이렇게 있고 여기도 몇 개 있고 그러면 동네 이웃 한 대여섯 이웃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당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. 또 하나는 여기서 자주 보는 게 이제 뒷마당에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, 이게 새 집이면 새 집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땅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뒷마당을 크게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부분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번잡한 고속도로나 아니면 시속 30마일 되는 그런 어떤 바쁜 도로, 고압 전선, 정문에 있는 그 계단 많은 거, 비전통적인 내부 구조, 바쁜 상업지역 근처, 경사진 마당과 도로, 뒷마당이 프라이버시 없는 거나 뒷마당이 좁은 거. 이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고칠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돈을 좀 들이면 내부 구조는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죠. 그 외에 뭐 위치나 경사진 도로, 땅 적은 거, 프라이버시 없는 거, 고압건설 이런 건 뭐 고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이제 이쪽으로 갖고 계시면 가격을 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건 대구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. 예,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시기 전에 싸게 사셔야 돼요. 이런 집들은. 예.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스팅 내놓기 전에 준비가 부족한 경우. 예를 들면 색깔이 너무 강한 그 내부 페인트 색깔, 아니면은 가구를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방이 좁게 보이는 그런 경우. 또 하나는 이제 나무나 풀 이렇게 부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집이 잘 안 보이는 경우. 그다음에 구매자들이 들어갔을 때 고치는 부분이 바로 보이게 되면 인기가 없겠죠. 그 다음에 안에 깨끗하지 않은 집들, 개인적인 가족 사진이 있는 집들,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물건들이 있는 집들, 그 다음에 냄새가 안 좋은 집. 네.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페인트가 뭐 빨간색 완전히 온데다 칠했다고 해도 시간 좀 들이고 돈 좀 들이면 고칠 수 있는 부분. 가구가 많으면 가구를 좀 빼주면 되는 거고요.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거나 집이 잘 안 보이는 경우는 그냥 나무 좀 이렇게 트림 이렇게 좀 잘라주고 깨끗하게 정돈하면 되는 그런 경우. 눈에 띄는 이제 수리할 그런 부분들 뭐 돈 좀 들이거나 시간 좀 들여서 수리할 수 있겠죠. 깨끗하지 않은 집은 청소하시면 되는 거고, 개인적인 가족 사진 같은 거는 이제 리스팅 넣기 전에 청소해 주시면 되는 거고, 종교적인 물품도 그렇고. 불쾌한 냄새는 좀 힘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해요. 제가 이게 김치 냄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한국 분들이 사시는 댁에 김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이제 아침에 김치 먹고 그 집에 방문하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. 김치를 일주일 동안 안 먹었는데 한국 분 댁에 들어가면 김치 냄새가 나요. 예.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코가 민감한 사람들은 뭐 김치 안 먹고 그러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제가
근데 이런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리스팅 부족, 준비 부족은 다 고칠 수 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매물 정보나 아니면은 사진, 비디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경우. 네, 제가 이걸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네,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이시면 되는데, 네.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예전 에이전트들이 리스팅을 이렇게 했는데 안 팔린 그런 사진들이에요. 좀 밝게 드릴게요. 일단은 많이 어둡고요. 그 다음에 그 렌즈 각도도 잘 안 좋고 그 렌즈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방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, 이 똑같은 집을 제가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. 이게 차이점이 이 컴퓨터 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HDR이라고 해가지고 방이 전반적으로 밝게 보이게끔, 어두운 부분도 약간 밝게, 밝은 부분도 밝게. 예. 이 사진도 그렇고요.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방 크기가 달라 보여요. 이게 똑같은 방이에요. 요 방하고 똑같은 방입니다. 이게 같이 보시려면, 네,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방이랑 요 방이랑 똑같고 요 방이랑 요 방이랑도 똑같아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방 크기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. 요거 앞에 사진도 똑같은 건데, 그죠? 각도도 약간 다르면서 이런 차이점이, 그 다음에 요 방하고 똑같고요. 예.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게 왜냐하면 이 사진들이 안 보이면 요즘 집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온라인 상으로 사진을 보잖아요. 안 좋게 보면 집 보러 안 나옵니다. 집 보러 안 나오면 집을 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경우가 지금도 너무 자주 보입니다. 요즘,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죠.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, 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은 것도 있고, 프로가 한 것도 있는데, 제가 지금 찍는 것들이 훨씬 지금 여기 보여드린 나은 사진보다 더 낫게 지금 나옵니다. 근데 요즘도 간혹 가다 보면 전화기로 대충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리스팅도 보이고요. 이게 집 안 팔린 집을 이렇게 계속 추적해 오다 보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이런 사진 문제들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, SNS라고 하나요, 한국에서는. 그런 쪽에 마케팅이 부족한 경우.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시선을 끄는 거고,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즉 SEO, 그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서도 또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집 리스팅이 적게 보인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가 잘못하는 경우는 이제 오픈하우스 같은 거 안 하는 경우. 그 다음에 부동산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별로 없는 리얼터들. 판매 표지판, 그러니까 for sale 사인 같은 거 잘 안 해놓고 동네 바쁜 길에 이렇게 표지 그런 거 안 하고 전단지 같은 거 잘 안 하고, 네,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그 사진하고 비디오가 질이 낮은 경우, 아니면은 그 지도나 위치, 학교 정보, 이런 방 크기보다는 방 숫자, 화장실 숫자 이런 게 실수로 잘못 적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. 어떨 때는 위치 자체도 지도상에 잘못된 동네에 찍어 놓는 그런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어떻게 보면 요즘 한 40장, 50장 넣게 이렇게 웹사이트가 되어 있는데, 그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이 호기심이 떨어져요. 그래서 사람을 볼
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0장 사진을 찍으면 한 20장 정도만 보여줍니다. 제일 좋은 것만. 나머지 이렇게 흥미 없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없으면 그건 안 보여주는 게 낫죠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을 파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그 요소들은 부각을 잘 안 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집을 안 보러 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집을 보러 오게끔 유도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상태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일단 끌어오고 집을 보러 오게끔 하느냐. 그래서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제가 어제 오픈하우스, 제가 슈퍼볼이었어요. 미국에서 슈퍼볼 하면 그 풋볼, 축구, 사람들 집 안 보러는 날이죠, 보편적으로는. 근데 어제 제가 오픈하우스를 2개를 했는데 전부 다 해서 한 7그룹 바이어들이 왔었어요. 그래서 2번째 한 집에 5그룹이 왔는데 그 5그룹 중에 한 그룹이 오퍼를 넣었어요, 오늘. 네. 만약에 제가 오픈하우스를 안 했다면 그 구매자들이 자기 친구 리얼터를 슈퍼볼 하는 날 보여달라고 하기 힘이 들었겠죠. 그래서 만약에 오픈하우스에 못 나왔다면 그 사람들은 집을 못 샀을 거예요. 왜냐하면 오퍼 2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나와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이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 근데 이 비디오 올라가면 결론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오픈하우스에 나왔던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. 그 멀티플 오퍼에서. 네.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낮잠 자는 동안에 남편이 먼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있다가 와이프가 왔다 갔어요. 그 사람들이 오퍼를 이제 넣어서 이기고 집을 산 거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픈하우스를 어제 안 했더라면 그 집이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못 팔았겠죠. 잠깐만요. 이게 빛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비디오가 망하는 상태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집을 팔려고 오픈하우스도 많이 하고 사진도 잘 찍고 사진 찍은 것 중에서도 어떤 걸 잘 골라서 리스팅하고 이게 간편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사진 고르는 것도 어떨 땐 저는 한 사진 두 장 중에 똑같은 제일 좋은 거 고르려고 한 2-3분 정도 계속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낫다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그 피드백을 받고 나면 집 보여주고 나면 잠시만요. 햇볕이 나오면 좋긴 좋은데 완전히 비디오가 망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라는 게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집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집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더라.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오퍼를 안 넣으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거의 한 17, 8년 전에 판 집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때 3월 달이었는데 집이 너무 춥다. 왜냐하면 그 바닥이 완전히 돌로 돼 있었어요. 상당히 비싼 집이었는데 돌로 돼 있는 집이다 보니까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는 그냥 그 집 방 안에 온도를 한 10도 올렸습니다. 네. 올리고 나니까 그 돌바닥이 찹다는 게 안 느껴지죠.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샀어요.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
피드백에 따라서 가격 조정하는 것도 물론이고 실내 온도, 그 다음에 도로 소음도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뒷마당에 길이 좀 바쁜 길이 있어가지고 차 소리가 많이 나거나 그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 장식용으로 하는 분수대 같은 거네.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집을 판 적이 있어요. 네, 그런 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전구, 라이트업, 전구도 좀 바꾸는 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걸 바꾸게 되면 집이 잘 팔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나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프로페셔널 클리닝 하고 그 프로페셔널 클리닝이라는 게 사람을 구해가지고 완전히 싹 다 청소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.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냄새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비디오 김치 냄새 나는 거 비디오 만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5번째네요. 처음에 리스팅 넣을 때 가격을 너무 높게 잡고 나면 첫 달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라든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그러면 두 번째, 세 번째 달에는 사람들이 인기 없는 집이네 그러고 안 보러 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높게 잡아 놓으면 이게 시장 마켓 테스트 하기도 힘들고 사람도 안 오고 주인도 지쳐버리고 그 리스팅 에이전트도 지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3, 4개월 있다가 완전히 거품 다 빠지고 나면 집이 안 팔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에이전트의 소통, 협상, 그 다음에 마케팅과 가격 책정 기술. 가격 책정 기술은 5번째 초기에 과도한 가격 책정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. 친절하지 않고 이게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없으면 오픈 하우스에서도 잘 안 되고 오퍼 받을 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트랑 협상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이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도 종종 봅니다.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. 왜냐하면 제가 기분 나쁜데 전화 받았는데 좀 투절투절한 그런 말귀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할 때는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차 운전하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. 그런데 전화 받아가지고 잘못 이야기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. 에이전트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모든 구매자의 문의에 응답을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느냐, 그 다음에 방문과 오퍼를 이렇게 유도하게끔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느냐, 정보를 많이 주고,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이렇게 처음 시작한 리얼터 분이 연락을 오게 되면 제가 그때 상황으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한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보단 그 사람이 좋은 응답을 아니면 법을 좀 이렇게 잘 알면서 일을 쉽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유도를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일이 성사가 더 잘 돼요.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쉽게 잘 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 받아서 협상할 때도 이 완전히 우리 쪽만 돈을 많이 갖고 오겠다 이런 단독적인 그런 어떤 협상은 나중에 가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기고 당신네도 이겨라.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너무 욕심 안 내고 협상하겠다. 네, 그런 어떤 의도를 보여주게 되면 일이 더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기술을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만들면 안 팔리는 집도 팔 수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예전에 뭐 한 서너 명 에이전트들이 못 팔았던 집도 판 경우도 많았고요. 그 다음에 뭐 한두 에이전트 못 판 그런 거는 더 많고. 네.
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근래에는 특히나 한국 분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, 왜냐면 한국 분들한테는 이렇게 여기서 오래 사셨더라도 영어가 부족한 부분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걸 제가 더 자주 봅니다. 자주 보다 보니까 요 근래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 그렇게 다른 에이전트하고 리스팅했다가 못 파신 분들, 그 집 리스팅이 떨어지고 나면 제가 간혹가다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포틀랜드 오레곤 쪽에 제가 은퇴하지 않는 그 사이에는 제가 계속 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, 제가 여기서 영업하고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만약에 집을 파는데 실패를 하셨다 예전에,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안 가고 계속 머물면서 살려고 하셨는데, 만약에 이사를 가면 더 삶에 도움이 된다, 이사를 꼭 가야겠다, 그런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. 503-515-4499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비디오가 길어졌는데, 18년 동안 계속 집을 리스팅을 계속 보다 보면 집이 안 팔리는 경우,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보면 리스팅이 나온 걸 딱 보면 이건 오늘 팔리겠다, 그런 집들이 있고요. 또 다른 집을 딱 보면 가격하고 사진하고 막 이렇게 마케팅 피스 보면 야, 이거는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, 이런 집들도 있고요. 근데 그런 어떤 추측들이 완전히 역으로 제 기대치를 완전히 망가버리고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보한 거 다 종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요소를 고칠 부분도 있고 못 고치는 부분도 있고, 못 고치는 부분이 있는 집을 구매하실 때는 그 집을 꼭 장만을 하셔야 되면 가격을 정말 잘 주고 싸게 사셔야 돼요. 그래야 팔 때 손해를 안 보십니다. 근데 그거 모르고 정가 주고 사셨다면 나중에 손해 볼 가능성이 많아요. 그걸 손해를 적게 보시려면 그걸 더 오래 갖고 계실수록 손해는 적게 보겠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파는데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